안녕하세요. 힐링 여행자입니다. 크죠? 정말 크죠? 향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해요. 지금 이 한 송이를 놔뒀는데 이 거실이 좀 사이즈가 좀 되거든요. 거실 전체에 퍼져 있어요. 이 한 송이의 향이 정말 크죠? 백합.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영국 장미.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중에 꽃들이 많이 비가 오면 꽃들이 무거워지니까 처져요. 그리고 꽃잎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중에 간단하게 골라왔습니다. 아름답죠. 자, 지금부터 제가 오늘 매수를 세 종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금액을 3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국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입을 했습니다. 팡 플러스, 앞으로는 간단하게 팡 플러스라 해야 되겠어요.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 H, 그거는 팡 플러스라 그래야 되겠어요. 또 하나는 나스닥 100, 미국 나스닥 100 있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그냥 나스닥 100, 팡 플러스 나스닥 100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좀 편하고 쉬울 것 같아요. 3분의 1씩 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 실타는 딱 대기 중에 있어요. 오늘 미국의 장이 열리면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를 나머지 3분의 1을 달러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는 저의 전략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매수를 해나가냐면 매수와 매도가 있습니다. 저는 매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매도를 할 때는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는 이미 설명을 다 드렸어요. 집이 없는 분들은 집 살 때, 지방에 사시는 분들 수도권으로 이사 올 때, 수도권에서 서울에 진입을 할 때, 10몇 평짜리에서 20몇 평짜리로 한 단계 점프를 할 때, 비록 1주택이지만 20평형에서 30평형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 이럴 때라든지 자녀가 대학 입학할 때 1,000만 원에 모자라요. 또 이런 일 생기면 안 되지만 갑자기 위급한 상황, 몸이 아프거나 병원비를 쓴다든지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있어요. 그때 매도를 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매수만 합니다. 그런데 언제 매수를 하냐면 그날 보면 플러스가 되면 빨간색으로 플러스 몇 프로 얼마, 떨어지는 날은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몇 프로 얼마 이렇게 다 나오죠. 저는 앞으로 지금은 새로 시작이기 때문에 오르든 내리든 일단 사놨어요. 완전 기본 베이스는 깔아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빨간불일 때는 안 삽니다. 파란색으로 떨어질 때만 살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파란불이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갖고 있던 거를 오늘 파란불이라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삽니다. 왜냐하면 오늘 파란불인데 내일도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 사버리면 내일은 더 싼 가격으로 못 삽니다. 그러니 내일도 떨어질 걸 예상을 해서 일부만 사야 되고 그 다음날도 떨어지면 또 일부 사야 되는 거고 그 다음날 연 3일째 떨어지죠? 그럼 또 사야죠. 근데 그동안 과정으로 보면 연 3일 떨어지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꽤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별로 없어요. 보통 연 3일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발 매수 또 저가 매수라 그래서 다시 튀어오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주식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반발 매수, 저가 매수 그래서 또 들어와요. 그럼 3일 동안 떨어지다가 튀어오릅니다. 그랬다가 추세가 떨어질 추세면 다시 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다시 또 조금 올렸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또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또 내려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떨어질 때만 살 텐데 떨어질 때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사는 게 아니라 다음날 또 떨어질 걸 예상해서 일부만 삽니다. 그 다음날 또 떨어지죠. 그러면 일부 가지고 있던 걸 또 삽니다. 그러다가 튀어오르면 또 안 삽니다. 또 올라가죠. 계속. 그럼 안 사고 있다가 이 항상 톱니바퀴처럼 움직이잖아요. 파란불인 날만 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변할지, 과정이 어떻게 변할지 두고 봐야 되겠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부분 여러분들 말고 일부 분들 말씀드립니다. 일부 조바심 있는 분들.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오르내려요. 주식 투자한 지 얼마 됐습니까? 조바심 갖고 계신 분들 말씀드립니다. 겨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됐는데 안 오른다고 조바심이에요. 왜 내 거는 왜 이렇게 안 오르냐고. 주식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그만큼 경험이 쌓이셨으니까 좀 느긋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시작이 안 되신 분들은 빨리 오르길 바라요. 그러면 이런 초우량주 찾지 말고 급등주 찾아다니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망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급등주 찾아다니시면 빨리 올라요. 대신 빨리 망해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시작한 지 얼마 되신 분들이 발을 동동 굴러요.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고.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다 올라갑니다. 비교를 해드리죠. 저도 10위 안에 있는 주식들 일부 몇 프로씩 수익 나는지 보려고 몇 달 전에 샀다 그랬죠. 1등부터 10등 중에 3종목은 안 샀습니다. 현대차,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이 3개만 빼고 나머지 7종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제일이죠. 나머지는 몇 프로 정도씩 오르는지 보려고 쭉 다 사놨어요. 그런데 제일 많은 수익이 카카오예요. 카카오, LG화학, 네이버.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그거 살 거라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요 몇 달 동안에 오른 겁니다. 네이버에 들어가 금융에 들어가서 네이버 쳐보세요. 카카오 쳐보세요. 그러면은 주가 그래프가 있습니다. 1년, 3년, 5년, 10년. 10년 눌러보세요. 10년 전부터 주가가 어떻게 흘러왔나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 요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요 몇 달 거를 보지 마시고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몇 달 거만 보실지 몰라요. 그러나 과연 이 주식의 흐름이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10년을 딱 눌러보세요. 현대자동차 떨어져 있어요. 많은 종목들이 떨어져 있어요. 가장 멋있게 그래프가 올라가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인정해요. 10년을 누르든 20년을 누르든 삼성전자만큼 우상향으로 멋있게 올라간 그래프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요 몇 달 동안에 올라간 것만 보시고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10년 전 것부터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추천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거 사세요? 아닙니다. 판단과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 은행에 넣어두느냐, 땅을 파서 삽으로 비닐봉지에다가 돈을 넣어서 땅속에 묻어두느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둘 중에 하나. 요즘에 인터넷주, 언택트주라 그러죠? 네이버와 카카오 둘 중에 하나. 또 미래 성장성 좋아요. 전기차 배터리주, 삼성 SDI, LG화학 둘 중에 하나. 요렇게 세 개다가 바이오 의약품, 삼성 지금 시가총액 3위인가 있는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갑자기 이름 잊어먹었어요. 그거와 셀트리온 둘 중에 하나.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것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그러면 항상 우선주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삼성전자 산다고 의결권 있는데 주주총회에 우리가 참석합니까? 그렇죠? 참석 안 하죠. 그런 거 생각하면 배당금 조금 더 나오는 또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투자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두 가지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로금리 시대라는 것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맞이해봤어요. 그런데 저만 맞이했습니까? 모두 다 같이 맞이했어요. 제로금리 시대라는 것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투자를 결정하게 된 계기 하나가 첫째 그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변합니다. 항상 사람이 대면하고 접촉하고 극장 다니고 뭐 축구장, 야구장, 요즘 저는 축구 좋아하거든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 있는 쪽 어제도 했어요. 2대1로 이겼는데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고 한 골 어시스트 했어요. 그래서 어시스트 10, 또 골 득실도 10, 그래서 10 가입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새벽에 하면 새벽에도 봐요. 그런데 운동장에 관중이 옛날에는 꽉 찼었어요.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예요. 무관중. 관중이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무관중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처음 맞이했습니다. 언택트라 그러잖아요. 언택트라는 말 그동안 우리 안 썼었어요. 또 인터넷으로 하는 온택트라 그러잖아요. 이런 말 언택트, 온택트 이런 말 별로 안 썼었어요. 재택근무라는 말은 얼마 전부터 쓰긴 썼었지만 집중적인 재택근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이 두 가지 때문에 새로운 투자길을 모색을 했습니다. 나이요? 나이는 문제 안 됩니다. 제 나이가 몇 살인지 묻지 마십시오. 나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계속 가지고 갑니다. 만약에 전 세계인들이 주식을 산다 그러면 미국의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너무 많죠. 이런 종목들은 전 세계인들이 다 알아요. 누구든지 그걸 사고 싶어 하고 삽니다. 그럼 그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2,300개 되는 그 주식 중에 어떤 걸 살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회사인데 마침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전 세계의 종목을 매수를 하는데 그중에 대한민국 거, 코리아 거를 딱 들여다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삼성전자 외에는 모릅니다. 그 외에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것이 LG, 현대차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 LG와 현대차 10년 동안의 주가 한번 딱 눌러보십시오. 그래프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 또 시가총액 계산해 보십시오. 현대차가 지금 한 15조 정도 됩니까? 20조 정도 되고 20조 조금 넘을 겁니다. 또 삼성전자는 300조가 넘어요. 그러니 15배가 넘어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봐왔고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또한 4차 산업, 제가 어제 4차 산업 말씀드렸죠. 1차, 2차, 3차, 4차의 그 산업 변화의 개혁 정확히 설명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앞으로 4차 산업, 4차 산업은 뭐야? 이거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잊어먹었으면 지난 영상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의 제일 앞에 나가는 주, 마가, 방 설명 다 드렸죠. 이러한 것에 집중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이 종목을 나스닥의 선두주자들, 세계적인 선두주자들 3개 중에 종목 3개 중에 2개는 국내에 상장돼 있고 하나는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QQQ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오늘 금액으로 3등분해서 2개는 매수했고 하나는 오늘 밤에 매수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저성장, 저물가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게 한동안 갈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바이러스 문제가 안정이 되면 분명히 물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크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은행에 묻어뒀다가는 물가 성장률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되죠. 자, 제가 얼마에 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올 말, 1년 후, 2년 후 어떻게 변화가 될지, 과연 제가 선택한 길이 옳을지, 아니면 삽으로 땅을 파서 비닐봉지에다가 묶어갖고 땅속에 넣어두거나 은행에 넣어두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해둔 사람이 이긴 건지, 수익이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이런 4차 산업 선두 종목에다가 투자를 한 제 생각이 옳았던 건지, 당장 뭐 한 달 후를 보는 게 아니죠. 제일 짧게 보면 올 말, 그 다음 1년, 적어도 3년, 5년 후를 봐야 되지만, 제가 지금 투자한 거 우리 3년 후에 봅시다. 우리 5년 후에 봅시다. 어떻게 그래요? 매일매일 주가가 나오는데. 그러니 올 연말, 아니면 앞으로 1년 후, 내년 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은행에 가만 놔두거나 내 집 금고에 놔둔 것이 더 옳았는지, 아니면 4차 산업 선두 종목들에다가 투자한 것이 더 옳았는지, 그때 결과가 나오겠죠. 지금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풍부하다 그러죠. 돈이 넘친다 그러죠. 우리나라 지금 광의 통화량 M2라 그래요. M1, M2, M3 있어요. 그중에 광의 통화량이 M2가 3,0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 7, 8년 전에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30조. 20몇 년 전에는 통화량이 30조였었어요. 그러면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입니까? 100배가 늘었어요. 100배. 우리나라 3,000조면 엄청나죠? 바로 옆 나라 일본은요, 우리나라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1경 2,000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3,100조 정도 돼요. 3,000조로 하고 일본은 1경 2,000조면 우리나라의 4배입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이 풀려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더 많은 돈이 풀려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돈이 풍부해지면 어디로 흘러가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식시장, 하나는 부동산 시장. 그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그중에 몇 프로는 다른 쪽으로도 흘러가겠지만 거의 다는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자본소득의 양대산맥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식의 전문가 되시는 분들은 실질 경제에 비해서 지금 주식의 가격이 많이 높아져 있다, 일부 거품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일부는 인정합니다.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실물 경제는 그렇게 지금 좋아진 상태가 아니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일부 거품이 유동성 때문에 올라가 있긴 하죠. 그러면 이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3월 중순처럼 그렇게 막 40%씩 곤두박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10% 떨어지고 15%가 떨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는 그때는 많이 담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학습 효과에 의하면 또 원 제자리 찾아가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도 제자리 찾아간 학습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3월 중순에 그렇게 많이 떨어졌던 것들이 다들 공포에 있었을 때 다시 튀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또 떨어지게 되죠. 그때는 저는 또 많이 사 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걸 사 모을 건가 하면 삼성전자와 제가 새로 시작한 3가지 종목, 크게 얘기해서 4가지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이 매일 빨간불일 때는 안 삽니다. 파란불이는 날만 살 겁니다. 그러나 월급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타이밍 맞추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영업을 하거나 또 저처럼 아니면 수시로 입출금 할 수 있거나 이 돈이 유동이 좀 되는 분들은 몰라도 매달 고정된 날에 월급 받는 분들은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정액 적립식. 매달 월급 다음 날이라든지 정해진 날짜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내가 분산으로 3가지 종목이면 3가지에 50만 원씩 아니면 33만 원씩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액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방법.
또 수시로 입출금이 되거나 유동이 되시는 분들은 떨어지는 날에만 또 모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사람마다 계획이,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보다 당연히 먼저 시작하신 분들 계세요. 그 종목에. 그러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보다 후발주자는 아직도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뭐든지 생각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아, 이거 너무 늦었어. 벌써 다 달라붙었어. 나 이제 달라붙어서는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시작입니다. 자율주행차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인공지능이 이제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4차 혁명 시대는 이제 시작이에요. 보통 보면 1차부터 4차 산업혁명이 1차는 18세기 초니까 1700년대 아닙니까? 이 100년 이상 텀으로 2차 산업이에요. 3차 산업은 또 100년이에요. 그런데 3차에서 4차 산업은 불과 20 몇 년밖에 안 됩니다. 인터넷, 컴퓨터 보급된 지 얼마 됐습니까? 잘해야 30년이에요. 30 몇 년? 그러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때는 100년 이상씩 텀이 있던 것이 3차에서 4차는 지금 20 몇 년, 30 몇 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발전은 10년 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이라는 그러한 자신감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댓글 봤어요. 팡플러스 저랑 같은 가격에 샀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사실한 말씀 안 드렸어요. 또 사고 난 다음에 안 오른다고 또 조바심 일고 떨어진다고 또 원망하거나 속상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인드가 정립이 안 된 분들입니다. 저는 어떻게 할 것입니다 하고 알려드리고 오픈한 것입니다. 얼마에 샀다고.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분들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계획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투자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